전북구단부터 제시받은 거는 연봉 절반 정도. 나를 전혀 존중하거나 인정해주질 않는구나. 김민재의 파트너로 이정효 감독이 홍정호 선수를 선택을 했대요. 야, 그런 게 또 선수들한테 꽂히거든. 그게 이제 홍정호 선수 생각이 나서 자기 에이전트한테 혹시 이정효 감독님한테 3시간 만에 이정효 감독이 영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하자. 야, 바로 후시드를 발라준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썰 기자, 코리안 로마노가 됐어요. 과찬이신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좀 위치가 됐으면은 좋겠네요. 네, 멘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는 코리안 로마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정입니다. 선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로마노가 뭐 워낙 그렇죠. 로마노 팔로워 10분의 1만 해도 뭐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축구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죠. 이적 소식이라는 게 사실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로만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요걸 하나의 장르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약간 초심을 잃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좀 공신력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서로정 기자가 연일 지금 특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뭐 많이 보도가 뭐 됐습니다만, 서로정 기자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대로 일단 발표가 났고요. 오피셜이 떴습니다. 수원 팬들 정말 크리스마스 좋은 선물을 이제 받으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팬들에게 주려고 했는지 많은 팀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감독님들이 이제 오피셜을 때렸습니다. 워낙 좀 감독 빈자리가 많았던 시즌, 지금 겨울이었기 때문에 먼저 수원에서 이정효 감독 선임 발표했고요. 제주에서 벤투 사단의 수석 코치 출신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그렇죠. 감독 첫 커리어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이 포획 감독의 후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김천에서 부활한 정종용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이 감독 선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김현석 감독, 레전드인 가물치 김현석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떠난 광주는 과거 이정효 감독의 어떤 수석 코치였던 이정규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또 수원 FC 김은중 감독을 경질하고 수원 삼성 레전드 리얼 블루 출신 감독이었던 박건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비어 있는 거는 김천 상무하고 충북 청주인데, 여기 대해서 뭐 혹시 아직 김천 상무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기는 이제 군무원 계약이 원칙이다 보니까 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1급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다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전에 제가 김태환, 최철우 두 감독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두 분 다 1급 소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P 라이센스와 스포츠 지도사 1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종용 감독이 유일했고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김천으로서는 이 자격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고심하고 있고, 충북 청주는 일찌감치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외국인 감독 선임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구단 통역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스카우트를 보강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 보니까 포르투갈 감독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포항에서 일본어 통역 공지를 냈더라고요. 체류 공지를. 그래서 아니 이런 오피셜은 신박하다. 일본 선수 오는 걸 이런 식으로 알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포항도 사간토스 출신의 니시아 켄토라는 일본의 미드필더하고 이미 계약을 하고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2부 리그에서 엄청 활약이 좋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자, 수원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영국에서 이제 축구 견문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이정효 감독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귀국을 했습니다. 24일 저녁.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나오질 않았고요. 인천공항에서 그대로 내항기를 타고 자택이 있는 부산의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해운대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했고요. 이거 재밌는 게 그 연예인들 사진 찍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공항의 입출국 같은 거. 요즘 그분들이 진짜 입출국 정보를 다 알더라고요. 거기에 이정효 감독 귀국 일정이 떠서 인천으로 안 들어온다고. 이런 게 이제 그 홈마들, 이게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공유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뭐 축구에 올인하지 않는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정효 감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정효 감독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김해공항에도 수원 팬들이 나오셨대요. 오, 역시 수원. 한 5분, 6분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셔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래 가셔가지고 이정효 감독이
수원 팬들 대단하시네요 아. 이러고 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또 팬 서비스가 좋은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훈훈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짧은 휴식기에 들어간 이정효 감독이고요. 하지만 뭐 사실 휴식이라고 해도 새 팀 부임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취임식 일정은 1월 2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1월 2일에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정효 감독 체제 첫 훈련도 하고요. 그날 원래 취임식이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좀 굉장히 대대적인 화려하고 네. 혁신적인 좀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계획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장소 얘기할 때 제가 모기업 삼성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할 거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셔가지고 다들 네. 에버랜드냐, 뭐 CJ 스튜디오로 가는 네. 거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네이버가 과거에 그 삼성 SDS인가 거기 사내 벤처 벤처 기업.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실제로 수원 삼성 구단하고 네이버도 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 전략을 위한 MOU를 2년 전에 맺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수원 구단 관련된 부분들을 네이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거든요. 네. 모바일이나 웹페이지 상에서.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장소는 네이버가 이제 새롭게 구축한 팀 네이버 비전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버추얼, 뭐 3D, AI 이런 이제 영상 기술들을 굉장히 접목시켜가지고 네. 이제 멋진 화면을 보여주는 지난 이제 상반기였죠. 네. 울산이 피파 월드 클럽 월드컵. 월드컵 네. 트로피 투어를 저 장소에서 해가지고 그때 엄청 멋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원 구단도 저기에서 이정효 감독 취임식을 굉장히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정효 감독이 좀 훈련에 진지한 지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일 첫날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면서 취임식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수원 대표이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정효를 데리고 왔고, 정말 화려한 출발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또, 뭐, 감독이 그 말이 또 맞는 말이니까. 네, 너무 초반부터 들뜬 그런 분위기보다는 선수들, 네. 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새롭게 합류할 선수들하고 함께 초반에 우리의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분명 뭐 수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뭐 스페인, 이탈리아나 뭐 브라질 같은 팀들 보면은 선수 좀 빅네임들 영입할 때 스타디움에서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막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이제 화려한 대대적인 취임식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일단 계획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최욱수가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화성에 있는 클럽하우스부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한 3-4시간, 뭐 행사까지 하면 5-6시간 허비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좀 아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단에서는 좀 다른 이제 차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감독이 선임이 되면 코칭 스태프도 싹 이제 바뀌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뭐 누가 오냐, 수석 코치 누가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효 4단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꽤 인원이 많더라고요. 네, 저거는 뭐 이정효 감독이 수원을 비롯한 네. 다른 구단들과 협상을 할 때도 첫 번째로 요구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명의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가 이정효 네. 감독과 함께 오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그 박경훈 단장 체제에서 수원에 있었던 전력 강화실이 네. 지금은 이제 그 인원들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선수 스카우트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원까지 한 2명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규모가 큰 메머드 군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의 사단이 움직인 케이스가 단언컨대 K리그에 없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없었죠. 네,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뭐 다들 뭐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이 온다고 그 감독이 막 10명 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수원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이정효 감독도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같이 본인을 도와서 성과를 내기 자기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어떤 동료들에 대한 어떤 좀 맞아요. 보상의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네. 하셨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네. 이제 스태프, 코치, 지원 스태프 분들에게 뭔가 제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하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혼자서 최고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이정효 사단 역시 수원으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K리그의 어떤 코칭 스태프 체계는 감독이 거의 뭐랄까요? 절대적인 리더고요. 코칭 스태프 분들은 감독의 어떤 좀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감독이 그 주는 디렉션을 그냥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이 좀 신경을 덜 쓰게끔
좀 보좌하는 상당히 좀 보조적인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계약도 보면은 감독은 2년, 3년 혹은 그 이상의 네. 장기 계약을 하지만 코치진들은 다 보면 1년씩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감독에게 좀 뭐랄까 팀이나 선수보다 감독에게 로얄티를 보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계에 대한 부담도 늘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계약이 뭐 올해로 끝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진일보한 그런 선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제 코칭 스태프는 그렇고 그렇다면 수원 이정효 수원의 선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그 FA로 나가는 선수들이 이제 12명인데 거의 안 잡는 것 같던데요. 저 중에서 주축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세라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올 시즌 수원의 에이스 그쵸. 돌격대장 네. 역할을 했는데 이 선수 계약 만료로 이제 나가게 됐고 왼쪽 풀백 주전이었던 이기재 선수. 이기재 선수는 마지막 경기 충격이 본인도 컸던지 팬들하고도 제대로 인사를 좀 못해서 팬들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약 만료 네. 발표 이후에 이기재 선수가 SNS에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죄송하다라는 네. 얘기를 남기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센터백이었던 브라질 출신의 레오 선수도 만료. 네. 그리고 미들에서 베테랑 역할을 했던 최영주, 김민우 선수 두 선수는 뭐 용인 FC로 가는 게 이미 발표가 네. 났고요. 또 울산으로부터 임대를 왔었던 이규성 선수도 임대 만료로 이제 떠나게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베스트 11의 한 절반 가까이는 네. 지금 떠난 상황입니다. 야, 이 선수들 경기 수만 합쳐도 100경기가 넘겠는데 지난 시즌 그쵸? 네. 훨씬 넘겠는데 그렇다면 대대적인 영입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네 이정효 감독 체제 첫 영입이 확정이 됐다고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26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제 멤버십 통해서 발표를 할 건데 전북 현대의 올 시즌 리그 베스트 11을 차지한 홍정호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사실 홍정호 선수는 K리그1 MVP급이었잖아요. 네, 뭐 그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네. 최고의 지지를 받았죠. 오히려 야잔 선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네. 홍정호 선수가 받았고 그리고 홍정호 선수를 포획 감독이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팀 성적이 팍 올라갔기 때문에 네, 박진섭도 맞습니다. 앞쪽으로 당겼을 수 있었고 안양 원정에서 네. 홍정호 선수가 처음 투입이 됐고 그 이후부터 22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죠. 그런 뭐 나이가 좀 많고 좀 베테랑이긴 하지만 아무튼 홍정호 선수는 피지컬도 좋지만 이 축구 지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재미난 비하인드를 하나 얘기를 네. 해드리면 전북하고 홍정호 선수 사이에 이견차가 굉장히 컸고 재계약 관련해 가지고 무엇보다 홍정호 선수가 좀 자신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이 구단으로부터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고 두 번의 미팅 이후 이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야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팀 내에서도 홍정호 선수의 지난 시즌 기여도에 대한 건 좀 높았을 텐데 근데 보면 고참 선수들은 기여가 좀 많아도 조금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천도 이명주 선수 재계약할 때 많이 깎았더라고요. 홍정호 선수도 네. 전북 구단부터 제시받은 거는 연봉 절반 정도 삭감이 됐는 절반? 보너스 따로 주고 절반인가요? 그냥 절반?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야, 무슨 보너스는 제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1년 계약을 제시받아서 뭐 그런 조건도 조건이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두 차례 미팅에서 구단의 대화에서 태도. 온도나 태도가 선수에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홍정호 선수는 구단은 나를 전혀 존중하거나 인정해주질 않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협상을 접고 나오고 홍정호 선수 직접 들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생각났대요. 왜냐하면 이정효 감독이 전에 연락 없이? 예 오. 안정환 그 해설위원 유튜브 채널 안정환 네. 일부였나요? 거기에 나가서 내가 만약 월드컵에 나간 대표팀 감독이면 베스트 11을 어떻게 구하겠냐. 안정환이 한 건 했네. 거기서 김민재의 파트너로 이정효 감독이 네. 홍정호 선수를 선택을 했대요. 야 그런 게 또 선수들한테 꽂히거든. 그게 이제 네. 홍정호 선수 생각이 나서 자기 에이전트한테 혹시 이정효 감독님한테 역전? 좀 연결을 시켜줄 수는 없겠냐. 그 연결을 시켰는데 네. 불과 3시간 만에 이정효 감독이 영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야 그러면 또 뻑가지. 표현 죄송합니다만 자기 조심스럽잖아 솔직히.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바로 감독님이 바로 전화 주면 그런 어떤 전북과의 협상에서 좀 상처받은 상처가 이정효 감독의 그 전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바로 전화 와서 무조건 하자. 야 바로 후시드를 발라준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홍정호 선수는 하루 만에
하루 고민하고 바로 수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야. 본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2부 리그 가는 거예요. 홍정호 선수는. 야,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또 역사를 만들어내네요. 그 벌써 1년 전 유튜브거든요, 그게. 저도 그 영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홍정호 선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이게 누구나 자기 얘기는 또 귀 기울여 듣는데 좋은 얘기고 전혀 연이 없는데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1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마움을. 고마워했겠죠, 홍정호 선수는. 그랬는데 이제 자신이 이거 전북하고 멋있네.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혹시나 해서 한번 이정효 감독의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없겠냐 했는데 이정효 감독이 그걸 바로 화답을 해주니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감동받았겠죠. 저는 이게 약간 지난 여름에 기성용 선수가 포항 갈 때 그 박태하 감독이 연락을 비슷하네요, 받고 약간. 바로 네. 전화해서 동룡아 포항으로 와라 같이 하자. 하고 비슷한 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낭만이 있네요. 야, 이 수원 팬들은 지금 이정효 감독 오는 것 자체에 뽕을 맞은 상황인데 이런 또 낭만 서사까지 엮여서 홍정호라는 K리그 1 최고 선수가 K리그 2 수원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희가 이정효 감독 선임 체제의 첫 영입이라고 한 거는 이정효 감독이 결정한 첫 영입이라는 거고요. 발표는 하나 났습니다. 이정효 감독 선임 계약한 이후에 강성진 선수가 완전 이적을 한다라고 발표는 나왔습니다. 네, 강성진 선수는 수원의 최대 라이벌이죠. FC 서울의 성골 유스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미 FC 서울에서도 최고의 유망주였고 국가대표 가서 득점도 이미 그렇죠. 벤투 감독 시절 때 하고 온 선수였었고. 근데 이제 좀 최근 한 2시즌 정도 정체가 된 상황에서 놀랍게도 수원으로 임대를 가서 좀 재기를 노렸죠.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좀 성과가 안 났었죠, 서울에서. 근데 그 임대 계약 당시에 완전 이적에 대한 좀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양자 쪽에서 일찌감치 완전 이적을 발동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저도 제 멤버십하고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이미 며칠 전에 단독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뭔가 좀 출발을 상당히 좀 설레게 하는 그런 수원 이정효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정리된 선수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그럼 외국인 선수가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파울리니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K리그 팀들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특히 K리그 2 이번 2025 시즌은 뭐 거의 공격 포인트 대부분 랭킹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잔치였죠. 그렇습니다. 양질의 외국인 선수는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원에 남은 외국인 선수들은 다 같이 가느냐 아니면 또 변화가 있느냐 이게 좀 관심사거든요. 변화는 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변수가 2026 시즌 K리그 2가 외국인 선수를 한 경기 엔트리에 4명 넣고 4명 기용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5명을 엔트리에 넣고 4명을 동시 기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K리그 2 팀들은 5명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4명만 보유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부분의 분위기가 수원에게도 이어진다면 지금 자리는 하나밖에 사실 남지 않았거든요. 그 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기존의 3명 중에서 누군가를 정리를 하고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인데 역시 지금 가장 눈길을 모으는 거는 광주에서 이정효 감독하고 정말 궁합이 잘 맞았던 헤이스 선수가 과연 수원으로 가느냐 요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2번이나 썼잖아요. 한 번 있다가 제주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올 시즌에 특히 이제 아산이 떠난 이후에 엄청 잘 썼는데 그래서 헤이스를 수원에서 데려간다라는 썰이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고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게 뭐 던딜이다 매우 확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일단 광주 구단이 헤이스 선수하고 이미 좀 재계약 협상을 진행은 하고 있어요. 광주 입장에서도 프리드 존슨 선수는 잡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선수를 지금 등록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기존 선수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공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헤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입장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인데 좀 어려운 부분은 2가지죠. 첫 번째, 연봉적인 부분. 헤이스 선수는 올해 광주에 올 때 절반가량을 제주가 보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존에 지금 올해 이제 광주로부터 다 받은 연봉을 광주가 그대로 부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이정효 감독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광주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정효 감독도 그렇고 헤이스 선수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그 애틋함을 계속 표현을 하죠. 뭐 가족에 대한 배려,
에이스 선수가 제주에 있을 때 아내가 유산을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정효 감독이 광주로 와라. 너와 너희 가족을 우리가 모두 배려해주고 챙겨주겠다. 그 말에 헤이스 선수가 왔고 보답을 했죠. 올 시즌 엄청난 퍼포먼스로. 너무 미담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효 감독?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따로 네. 네,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도 그런 거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광주를 어쨌든 지금 사단까지 다 이동시켜서 데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광주가 지키려고 하는 선수 혹은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를 수원으로 데려간다? 이정효 감독이 딱 얘기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스 선수에 대해서는 이정효 감독이 일단은 조심스러운 것 같고 광주 계약되는 걸 보고 이제 그렇죠. 결정하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광주가 네. 헤이스 선수를 설득하지 못해서 헤이스 선수가 이제 계약이 올해로 끝이거든요. 네.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이정효 감독이 헤이스 선수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죠. 참 낭만적인 헤이스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낭만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원이 이제 1월 2일 날 훈련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시기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도 뭔가 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네.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선수단 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한번 수원 삼성 선수 영입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물밑에 돌고 있고 뭐 밖으로 도는 루머도 있지만 네. 그 루머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선수들도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대표급이 있습니까? 국가대표급이요. 네. 있죠. 있습니까? 네, 국가대표급 뭐 그리고 K리그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썰어정 TV 구독하시면 멤버십을 좀 자주 하니까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썰어정 인스타그램이 거의 뭐 본 계정을 위협하고 있던데요 지금. 뭐 본 계정은 제가 크게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미 네. 뭐 제 가족이나 제 개인이나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서 아예 이제 새로운 계정을 파서 팔로워 5,000명 넘었던데? 뭐 감사합니다. 일주일 하여튼 정도 됐나요 지금? 지금 한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 열흘 정도 돼갑니다.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팔로워 저희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자, 수원 얘기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